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일본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와세다 대학의 유명 교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글 창제는 한국인이 만들어낸 소설이다. 한국을 대놓고 비하한 이 내용은 전 세계의 공분을 샀는데요. 그런데 서울 고물상에서 발견된 책 한 권 때문에 일본 교수의 발언은 금세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책의 정체를 두고 일본의 여러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긴급 속보를 내기도 했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화장실에서 만들어졌다. 전통도 없는 게 무슨 글자냐.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글을 무시할 때마다 전통성을 운운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크게 흔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의 업적을 통째로 왜곡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와세다 대학의 유명 교수가 한글을 왜곡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허구를 진실처럼 꾸민 것이다. 한국인의 역사인식은 근본부터 비뚤어졌다. 이렇게 한국을 대놓고 욕한 일본인 교수의 이름은 아리마 데스오입니다. 그는 와세다 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평소에도 위안부는 일본 군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한국인이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너무 가소롭다 등의 혐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고 있던 아리마 데스오. 그런데 일본 언론사들이 그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기사까지 냈다는데요. 한국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교수와 언론사의 글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여기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교수가 말했듯이 한글은 세종이 화장실 문창사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이응, 디귿, 미음 등 한글 생긴 거 보세요. 딱 봐도 대충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아, 한국인은 한글 가지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대는데 겨우 몇 명에서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일본에서 한국사 왜곡이 판을 치고 있던 그때 일본인들의 입을 싹 다물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름 아닌 서울의 한 고물상이었는데요. 어느 날 고물상 주인이 폐지 더미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문자가 가득 적힌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에는 익숙한 글자가 보였지만 대부분 한자가 적혀 있었죠. 안타깝게도 고물상 주인은 한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책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버리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한 주인은 한문에 능숙한 친구에게 이 책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책 내용을 한자 한자 해석하던 중 친구는 충격적인 문장을 확인해버렸습니다. 경악스러운 내용에 그는 책을 박물관으로 급히 보냈는데요. 박물관까지 도착한 그 책은 곧이어 역사학계를 발칵 뒤집게 됩니다. 역사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책의 정체, 그것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원리와 사용 방법이 자세하게 적힌 책입니다.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한글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저런 비상식적인 발언을 해도 깔끔하게 반박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한글 원리에 대한 모든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음은 인체 발음기관을 본뜬 것이고 모음은 천지인 삼재와 음양오행의 원리를 배치해서 만들었다는 게 해례본에 자세하게 적혀 있었던 것이죠. 폐지인 줄 알았던 책에서 한글의 비밀이 밝혀졌다는 사실은 금세 일본까지 퍼졌고 일본 언론은 앞다투어 긴급 속보를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명한 교수의 주장과 다르게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일본 학자들은 세간의 비난을 받게 되었죠. 일본 명문대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국을 까더니 결국 거짓말이었군. 한글은 굉장히 정교하고 배우기 쉬운 글자인데 그렇게 쉽게 만들어졌을 리가 없지. 일본의 거짓말이 결국 들통났군. 게다가 그동안 일본은 국제적으로 한국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오히려 세계가 한글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해례본을 해석하면서 한글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자 세계 학자들은 한글에 담긴 철학과 정교함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에 대한 학자들의 존경 어린 극찬이 쏟아지게 되었죠. 한글은 언어학, 음성학적 지식과 철학적인 이론이 적용된 정교하고 수준 높은 글자인데 한국어를 들어본 적 없는 외국인마저 4일이면 깨우칠 수 있고 그 활용 범위는 알파벳이나 히라가나보다 훨씬 더 넓다. 1400년대에 만들어진 글자를 지금까지도 사용한다는 것은 그 글자가 얼마나 편리한지 알려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글자에 대한 설명집까지 만들어 놓았다니 발명가가 대단하다. 심지어 해례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글자 해설집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례본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는 학자들의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깔보고 무시했던 한국이 유네스코의 보호를 받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는지 일본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하게 갖은 방해 작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오랫동안 괴롭혔다는 사실이 이미 빠르게 퍼졌기 때문에 유네스코는 일본의 모략질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훈민정음 해례본은 발견된 지 50년이 지나서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배우기 쉬운 한글 안에 수준 높은 비밀이 있었으니 모두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곧이어 가슴 벅찬 소식이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네스코의 세종대왕상 제정이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지구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인 한글을 발명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제적인 상의 명칭을 세종대왕이라고 정했는데요. 세종대왕 덕분에 한국이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했듯이 세종대왕상은 전 세계에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헌신하는 이에게 주는 상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게 된 많은 언어학자는 세종대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지 동양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 이바지한 왕이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한글 창제가 가장 위대한 일이다. 지금까지도 세계의 문맹 퇴치 운동에 기여하고 계신다. 이 모든 글자를 천재적인 왕 혼자서 만들었다는 스토리는 충격적이다. 이탈리아로 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왕이었다는 경우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세종대왕은 지금까지 한 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한글과 세종대왕의 위대함.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는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은 한글의 뿌리를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는데요. 한글의 우수함이 세계에 알려지면 일본의 허울뿐인 명성이 이렇게 금방 꺼질까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 그만큼 한국의 근본이 탄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